예, 반갑습니다. 또 바로 9강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8강을 찍고 지금 연이어서 9강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9강.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그 가보개혁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간파천에 대해서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자, 이게 뭐냐? 자, 1894년부터 그리고 1895년 정확히는 1894년 8월부터 1895년 4월에 걸쳐서 이제 발생한 전쟁, 청나라와 일본 간에 발생한 전쟁이 바로 청일 전쟁이죠. 그렇죠? 자, 사실 청일 전쟁에서 뭐 군사 숫자 자체도 청나라가 압도적이었어요. 청나라 군대가 60만이 좀 넘었고 일본은 20만이 좀 넘는 숫자였거든요. 어, 근데 뭐 청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을 갖다가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죠. 뭐 변방에 있는 어떤 오랑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게 됩니다. 청일 전쟁의 이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사실 중국에 있는 웨이하이 그리고 랴오뚱.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황해입니다. 황해 서해. 어, 여기는 이 반도가 이게 요동반도죠, 그렇죠? 요동반도. 어, 이 요동반도 일대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저기 베이징 아래에서 우리 조선 쪽으로 튀어나온 이쪽 여기 있는 요 웨이하이 일대 요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한반도가 이제 전쟁의 배경이 됐었죠. 어,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여기는 이 요동반도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웨이 제가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산둥반도 웨이아이가 있는 산둥반도 그리고 요 한반도 요 이제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벌어진 전쟁이 이제 청일 전쟁이었죠. 청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거는 되게 뭐 참혹하기도 하지만 이게 일상에 우리가 이 사람 간의 다툼과는 좀 다른 게 사람 간에는 이제 서로 싸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싸움이 끝나고 잘잘못을 가릴 때 너가 뭘 잘못했고 너가 뭘 잘못했고 너 얘한테 뭘 사가고 넌 얘한테 뭘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조율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은 어떤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쟁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던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 놈이 나쁜 놈이고 진 놈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긴 놈이 착한 놈이고 이긴 놈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일 전쟁의 결과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청나라는 이제 먼저 공격당했지만 청나라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일본 승전국인 일본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조약이 일본의 이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도시 이름부터 이상해.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데서 이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가 어디 있냐면 일본의 야마구치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본은 크게 네 개의 섬으로 구성이 돼 있죠. 나라가 이렇게 좀 뭐 나라가 똑같이 생겼어.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제 이거 혼슈라고 하는 섬이고 여기가 규슈 그리고 여기가 홋카이도 그리고 여기가 시코쿠라고 하는 이제 이 네 개 큰 섬에 여러 가지 짜잘한 섬들이 한 7천여 개, 8천여 개 돼요. 자, 이 중에 이제 이 혼슈의 이 끄트머리에 요 끄트머리 여기에 있는 도시가 이 시모노세키예요. 선생님이 옛날 대학 때 친구가 여기에 우동 먹으러 가재. 시모노세키에. 왜냐면은 배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가면은 그 지금은 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페리를 타고 가면 3등석 칸이 그냥 이렇게 방바닥 같은 데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왕복표가 그때 한 3만 원 정도였어. 3만 원 내면은 배 타고 일본 갔다 올 수 있는 거야. 일본에 그냥 가서 그냥 우동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우동을 먹고 놀다가 이제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시모노세키라는 도시입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전국인 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냐?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한 3억 엔 넘게 받았는데 돈이 이게 이제 3억 엔이었나? 이게 하여튼 그때 당시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돈이었냐면은 일본의 국가 예산의 4년치. 그게 국가 예산의 4년치였는지 아니면 국가 수입의 4년치였는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이제 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3억 6천만 엔인가 받았어. 어마어마하게 됐네. 아마 4년치 아마 국가의 세입, 그 세금을 통한 수입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이 전쟁 배상금으로 받았어요, 일본이. 예. 그리고 땅도 받습니다. 땅도. 땅을 어디로 받냐? 중국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랴오뚱 반도. 다시 한번 여기다 지도를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요동반도, 여기가 산둥반도. 그리고 밑에 가면 여기 있는 섬이 이게 트와이스 찌위의 고향인 대만, 타이완이죠, 그렇죠? 이때 당시 이제 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은 땅이 여기 있는 요동반도와 그리고 여기 있는 대만을 받습니다. 대만을 받고 여기에 추가로 요 중국의 요 저쪽이 남쪽 끝에 가면 여기에 요 밑에 섬 하나 있어요. 이게 또 하이난 섬이라고 해남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하이난 섬도 이제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멀어. 일본 여긴데 하이난 언제 가 저기 너무 멀어. 그래서 하이난 안 받고 그냥 여기 돈을 또 3천만 양인가 또 추가로 뜯어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고 일본이 전쟁 이겨가지고는 자기들 전쟁하니까 여러 가지 전쟁 물자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쟁 배상금으로 채우고도 남았어. 거기다가 추가로 요동반도, 랴오뚱 반도하고 타이완 섬까지 이제 뺏었죠. 청나라로부터. 이게 당시 이제 이 청일 전쟁을 두고 풍자화를 그린 건데 보면은 얘가 일본 애가 이렇게 청나라의 변발 이 머리를 이제 질질질 끌고 청나라에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 이제 깔려서 있는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람 어느 사람 꼬리야 되지 꼬리야 한국 조선 그냥 강대국들의 이제 악의 다툼에 조선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랴오뚱반도 타이완까지 다 이제 뺏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 러시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러시아는 항상 바다로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바다로 진출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이제 당시에 눈여겨 보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요동반도였어요. 요동반도. 이렇게 한반도 있고 지도 많이 그린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요동반도에 가면은 요동반도 끝에 있는 도시가 그러니까 대련 한자로 대련 중국식 읽으면 따렌이란 도시가 있어요. 따렌 도시 끝에 가면 있는 또 조그만 지역이 여기가 리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리순 한자로는 여순. 혹시 리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에 저격했던 우리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 갇혀 계시다가 결국 사형 선고받고 돌아가신 감옥이 리순 감옥이죠. 이 리순 감옥이 다렌 끝에 이 산둥반도 끝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가 항상 산둥반도를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러시아가 보니까 바다로 진출할 해군 기지를 여기 만들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 일본 전쟁 붙어가지고는 일본이 이겨서 이 산둥반도를 일본이 통째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뭐야 내가 노리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일본 새끼 가져가? 일본 저거 안 되겠어. 자꾸 일본 왜 저거 커지지? 그러면서 러시아가 일본에다가 이제 압박을 주려고 그럽니다. 야 전쟁에서 지금 청나라 진 것도 지금 가슴 아픈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혼자만 압박을 가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다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다 이제 유럽의 금발의 푸른 눈 얘네가 이제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에다 이제 어떤 텐션, 푸시를 가한 거예요. 야, 너무 저 청나라 많이 털어먹은 거 아니냐? 적어도 대만까지는 봐줄게. 적어도 뭐는 랴오뚱 반도는 다시 청나라에 반환해라. 압박을 가합니다.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개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제 일본에다가 간섭을 했다는 거죠. 자, 일본 어떻게 했을까요? 야, 만약 러시아 한 개 나라만 그랬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뭐 대들었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 다 이제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잖아요. 얘네 세 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일본을 압박을 가하니까 일본이 마지못해서 어떻게 청나라에다가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를 랴오뚱반도가 요동반도예요. 한 중국어로 읽으면 랴오뚱, 한자를 읽으면 요동. 여기 왜 요동이냐면은 여기 강이 하나 흘러. 요하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요하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동반도인 거예요. 요하의 서쪽인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요서지방이 되겠죠. 요하 자체가 중국식 읽으면 랴오허야. 그러니까 요가 랴오니까 요동이면 랴오뚱이 되는 건 거예요. 랴오뚱.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고 당연히 이제 일본은 누구한테 감정이 안 좋아졌겠어요. 러시아의 감정이 안 좋아졌겠죠.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어 료동반도를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청나라에 다시 반환시킨 다음에 여기는 이 다렌과 이 리순 지역을 누가 차지해 버리냐? 러시아 지네가 차지해. 여기다가 이제 해군 사령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 세력이 좀 약화되는 영향을 갖게 돼요. 왜냐면은 조선 입장에서 볼 때도 일본이 막 청나라도 깨부수고 막 어마어마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탁 등장해가지고는 일본한테다가 야, 요동반도는 청나라에 돌려주란 말이야. 얘기하니까 일본이 찍소리 못하고 돌려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일본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일본 위에 누가 있구나. 러시아가 있구나. 러시아가 짱이다. 러시아 최고다. 러시아가 진짜 힘이 있는 국가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 임금과 민비가 조선 왕실이 야, 일본이 자꾸 영향력을 조선 땅에서 강화시키는데 러시아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을 견제해야겠다. 그동안은 청나라한테 우리가 좀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한번 견제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친일 성향의 관료들을 이제 축출합니다. 러시아를 이제 등에 업고 조선 정부가 그리고 또 일본이 조금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그동안 실추됐던 왕권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바로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파워 게임에서 사실상 진 거죠,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가 특히 이제 고종 임금과 고종 임금의 파트너인 민비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야,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러시아 이용해가지고 우리 견제하려고 그러면 우리 좀 서운해 하면서 뭔가 조선 왕실의 고종 임금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선택한 게 바로 뭐냐? 고종의 부인이자 조선이란 나라의 왕비인 민비를 시해하자, 살해해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 1895년 을미연에 있었던 거죠. 교과 여기 자료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일본과 조선 왕실의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왕비, 즉 민비가 있었다고 생각한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시해했던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자, 을미사변을 이제 일으켜가지고는 이제 일본이 야, 조선 땅에서 아직 우리 일본의 영향력이 죽지 않았어! 라는 걸 강력히 한번 보여준 다음에 바로 추진한 게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에 이어서 이제 일본이 3차 개혁,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일미기약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우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썼던 날짜 계산 방식인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력. 양력은 여러분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알죠, 그렇죠? 뭐 엄밀히 얘기하면 좀 차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계산하는 게 그게 양력이에요. 그 음력은 뭐냐? 음력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하는 걸 한 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음력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이제 공전을 할 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공전 궤도의 무슨 20률의 변화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365.251이 걸립니다. 근데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29.5일 걸려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양력보다 1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맨날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 서로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양력을 서양식으로 양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전까지 음력을 쓰다가 그리고 이제 조선도 건양이라는 연호를 써요. 연호. 연호라는 거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왕이 즉위하게 되면은 그 왕의 재위 기간 동안을 카운팅하는 방법이 바로 연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일본이 왜 조선이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했겠어요? 연호를 쓰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연호를 쓰면은 뭔가 왕 입장에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된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의 기분도 좋게 만들고 동시에 연호라는 건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한다.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누가? 조선이.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나라의 이제 간섭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 조선을 일본이 마음대로 털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두법을 시행해요. 종두법. 종두법은 뭡니까? 이것도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야 이거 아간파처까지 3시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자 종두법이 뭐냐면 종두법이 여러분들 그 과거에 있었던 병 중에서 되게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천연두라는 병이 있습니다. 천연두. 어,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병인데 되게 무서운 병인 거야. 걸리면 막 치사율이 막 40%가 넘어. 죽어. 어. 지금은 어떻게 했어? 이 병이. 천연두가 지금 정복이 됐어요. 어. 천연두가 지금 자연계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어. 왜냐면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는 항상 바이러스가 이제 기생에 살아가기 위한 숙주가 있어야 되죠.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마지막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이 아프리카 뭐 무슨 뭐 어디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요리사인가 주방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연두 걸렸다 나으면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이제 종말해 버렸어요. 지금 CDC 그 미국의 질병통제국에 거기에서 이제 액체 질소로 이거를 갖다가 탁 냉각시켜서 보관 중이라 그러더라고 천연두를. 이 천연두라는 게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 때는 걸리면 뭐 국가의 왕자조차도 이제 걸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사망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 바로 천연두였어요. 근데 이 천연두란 병이 이제 뭐 조선에서만 무서운 게 아니고 서양에서도 무서웠는데 영국에 이제 있던 생리학자였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제너가 어떤 연구를 했나 봐요. 목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우두라고 하는 병이 있다. 이 우두라고 하는 병이 뭐냐면 이제 목장에 이제 소가 우두라는 병에 걸리면 막 그 젖을 짜는데 젖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이런 병이에요. 근데 그 젖을 짜던 노동자가 이제 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야. 그 병이 우두에 걸리게 되는 건데 우두에 걸리면은 막 이 사람이 고열 막 열도 나고 막 몸살 막 몸이 아프고 근육통 이런 걸 앓다가 이 사람 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로부터 병이 옮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병에 나은 이 사람 목장 노동자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리지 않냐? 천연두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천연두에.
이게 이제 백신의 개념인 거지,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은 이 우두라고 하는 병과 천연두라고 하는 병은 서로 다른 병이에요. 근데 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약간 무슨 관계냐? 사촌지간쯤 돼,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문과니까 이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아주 이제 개념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사촌지간이라,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두에 한번 걸려서 낫게 되면 몸에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가 우두 바이러스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우두 바이러스와 유사한 유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도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병 중에서 뭐가 훨씬 약한 병이냐? 우두가 훨씬 약한 병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에드워드 제너가 생각한 거예요. 아, 사람을 인위적으로 우두에 걸리게 한다면은 우두를 앓고 나서 나으면서 우두에 저항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 능력이 천연두까지도 막아주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만든 시스템이 바로 종두법이라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백신 개념인 거죠, 그렇죠? 사실 오늘날 백신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 이 그 병을 약하게 앓게 한 다음에 그 병에 대한 어떤 면역 항체를 이제 생기게 하는 게 백신의 기본적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두법이 접종한다 두 우두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우두 바이러스를 이제 접종시켜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종두법인데, 이 종두법이 이제 서양에서 쭉 이제 시행되면서 천연두가 이제 점점 박멸돼 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을미 개혁 때 조선 땅에 이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종두법이. 왜냐하면 천연두 자체 이제 되게 무서운 병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피부 보면 이제 막 그 흔히 막 좀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곰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피부가 되게 우둘투둘한 사람들. 뭐 젊을 때 여드름 많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옛날에 곰보들은 대부분이 이 천연두에 걸리고 나서 나으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이 곰보였어요. 곰보. 천연두 걸리면 얼굴에 막그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막 딱지가 않고 흉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곰보로 남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이 심각한 질병인 천연두를 막아주는 방법이 바로 종두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행됐어요. 그리고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단발령이 뭐예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거죠. 어떤 스타일로? 서양식으로. 원래 이제 우리 조선 사회는 성리학적 질서에 이제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체, 우리 몸과 발, 부, 몸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털 하나마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 시대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남자들도 자르지 않죠? 머리 이제 성인이 되면 댕기를 닦고 있다 성인이 되면 머리를 상투를 이제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머리가 긴 줄 모르다가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분들이 막 고문을 받거나 이러면 어떻게 상투가 막 풀어헤쳐지면서 완전 락커로 변신하잖아요. 막 장발이 길어가지고 뭐 김경호, 김종서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게 되면 이게 상당히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냄새가 나서 뭐 그렇다기보다 이 머리카락 사이에 이제 숨어가지고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찐득이 비슷한 놈인데 이 이가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가 많았어요. 나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선생님도 머리 이가 있었어. 그때 머리 자주 감았는데 왜 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선생님 이제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다가 이제 손톱으로 이를 꾹 누르면 이가 탁 터지면서 피가 탁 나오고 이를 잡아주고 했는데, 지금도 뭐 원숭이나 이런 포유류들 보면 이 많이 있어요. 그 이가 이제 머리카락이 길면 이가 숨을 장소가 많잖아. 근데 이 이가 그냥 사람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각종 전염병, 전염 질환들을 이제 이 퍼트리는 역할을 했던 매개체가 됐던 게 바로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가 있으면은 전염병이 도니까 머리카락을 짧게 서양식으로 짧게 자르면은 이제 이를 통한 어떤 전염병도 막아주고, 또 서양 사람들 머리 짧고 이러니까 뭔가 저게 또 좋아 보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위생적인 차원에서 단발령을 실시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르라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여전히 이제 고수하고 있던, 물론 신분제가 이미 차별 폐지됐지만 양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단발령에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최익현이라는 분. 내 목을 벨지언정 내 머리카락을 자를 순 없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을미개혁이 을미사변과 이제 이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일본 자객들이 한 나라의 왕비를 죽였단 말이죠. 시해했단 말이죠. 근데 또 단발령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카락 자르라고 하니까 단발령과 을미사변이 이제 엮이면서 양반 계층이 여기다 엄청난 반발해가지고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단발령은 폐지됩니다. 단발령 폐지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을미의병도 이제 뭐 자기들이 뭐 뜻한 바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해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 간섭과 거기에 따른 을미 개혁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2차 그리고 을미 개혁 어떤 의의가 있었냐 살펴보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제도를 근대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어쨌든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의의는 있지만 한계점이 있죠. 누구한테 의존했어요?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한 이런 개혁들은 사실 백성의 지지를 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26분이 지났습니다. 아간파천까지 못했어요. 아간파천 또 얘기하는 시간 좀 길게 걸려요. 막 또 이완용이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또 여기 갑오개혁 또 나머지 부분 삼국간섭과 을미사변과 을미개혁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퀴즈도 꼭 푸시고 다음 시간에 아간파천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